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방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연예인, 운동선수들 등 학교폭력 문제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혹시 학교에서 힘들어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실 건가요? 오늘 소개할 책은 학교폭력에 관한 중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용기 없는 일주일입니다. 빵 셔틀을 가던 평화중 학생 용기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용기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전함과 함께 용기가 지목한 3명의 가해자들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자수를 하면 학폭위와 같은 큰 처벌 없이 넘어갈 것이니 스스로 자수하길 바란다고 한 후 종례를 마칩니다. 근데 사실 사고가 나고 용기의 병문안에 가셨던 선생님이 용기의 속사정을 알게 되시고 용기가 지목한 학생 2명 외에 제3의 아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선생님 또한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방관하였고 그 친구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되며 자신이 그 친구를 왜 싫어했는지를 생각하다 그 친구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제3의 아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같은 반인 여학생 보미는 가장 확실한 용의자인 치승과 재열을 제외한 제3의 아이가 누구인지 궁금해졌고 확실한 용의자인 치승과 제3의 아이를 찾던 재빈이를 설득시켜 제3의 아이를 찾기 위해 조사를 하던 과정 중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으며 아이들 모두가 방관자이고 가해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제3의 아이가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제3의 아이는 정말 누굴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3명의 아이들이 자수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제3의 아이는 평화중 학생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지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용기는 왜 치승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용기도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것을 가지고 치승이를 협박하며 괴롭혔는데 치승이가 집안 사정으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타깃이 용기로 바뀌게 되어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는 자신의 괴롭힘으로 인해 치승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며 중학교에서 치승이가 자신을 괴롭힐 때에도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여 웃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용기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의외로 반 아이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흘러가서 신선했습니다. 평소에 읽어보았던 학교폭력 관련 책들은 피해자의 입장이나 제3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 피해자와 방관자의 입장에서 전개되니 더욱 다양한 인물들에게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초반에는 마냥 용기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용기 또한 한때의 가해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한때의 가해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내에서 성적이나 친구 관계가 어느 정도의 계급처럼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15살 학생들의 심리와 눈높이에 맞춰 쓰여져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미가 용기의 상황을 따라하던 중 편의점에 들렀다 나오면서 바라본 평화중의 모습에서 아이들의 온갖 부정적인 모습과 잘못들을 알면서도 학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어제의 그 아이들을 받아들인다 라는 부분에서 평화중은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기보다는 평화중이라는 학교의 이미지에만 신경쓰기 급급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한 번쯤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했었다면 용기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겼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책에서 재빈이라는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며 반성하고 자신의 안 좋은 모습을 바꾸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점이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남이 더 심했다며 남 탓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자신은 충분히 묻어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 면이 어른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핵심은 그 누구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선생님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나 기회가 다시 돌아와도 그 기회를 놓쳐버릴 것이기에 남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신조차 변화시키지 못한 발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을 때 여러 아이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 일방적인 시점이 아닌 여러 아이들의 시점에서 사건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확실한 용의자 2명을 제외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제3의 아이가 반 아이들 모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반 아이들이 반성하며 잘못함을 느끼게 되는 내용들이 책에 더 빠져들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구체적이었던 것에 비해 결말은 큰 임팩트가 있다기보단 그냥 제3의 아이가 없었다 라는 것만 남는 것 같아 열린 결말이어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책을 읽었을 때 학교폭력이라는 가볍지 않은 주제에 읽기 망설여졌지만 읽다 보면 무거운 주제에 비해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다거나 평화중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변화하는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 용기 없는 일주일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를 공감되면서도 재미있게 풀어낸 용기 없는 일주일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